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늘 보도된 자료네요. 금융위에서 오늘 보도한 그 자료고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제도 전반을 검토해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정비를 한다. 그리고 소규모 상장사 자산 1천억 미만에 대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 감사를 연재하겠다.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축소한다. 기존에는 이제 자산 규모 1,000억 이상이 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그 비상장사가 이제 상장사 수준의 회계 기준을 받았는데 그 자산 규모 그 조건을 5천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요 내용인 것 같고요. 추진 배경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장 대기업 위주로 설계 운영되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해관계자와 규모가 적음에도 상장 대기업과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어 규제 준수를 위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제기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합리화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회계 환경 및 평가. 그쵸. 네. 상장 기업은 이제 규모에 상관없이 다 KIFRS를 적용하고, IFRS가 이제 원칙 중심의 회계니까, 회계 처리 시 판단 여지도 많고, 요구되는 공시 수준도 높다. 소규모 상장 기업은 부담이 많이 된다. 그리고 비상장사도, 대형 비상장사도 상장사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감사 기준도 상장 여부, 규모에 상관없이 다 이제 국제감사 기준에 따른 국제감사 기준을 적용해서 외부 감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개선 방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회계 기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이제 축소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하에서의 소규모 기업의 연결이었는데 그 말씀드린 게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22년도부터 이제 그 소규모 기업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가 됐다. 소규모 기업도 예외 없이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바뀐 거죠. 이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면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중소기업한테는 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예외 없이 다 연결을 하라고 하는 거는 부담력이 너무 크다.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충분히 훌륭하고 융통성이 많은데 이걸 굳이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고 많은 금융위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의견을 게재하신 그런 회계법인이라든지 그런 회사에 있는 담당자분들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 개선안 합리화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연결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부담이 많이 들죠. 인력 채용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이제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감사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이 감사 보고서 일정도 맞춰야 되고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감사인 간 의견 교환은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 작성 금지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되게 높았죠. 외관법 바뀌면서 이제 회사도 징역 3년까지,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제 부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의견 교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열어두겠다. 그런 지침서,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런 의견 교환이 좀 더 수월할 수 있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 역량이 많이 부족하니 이런 감사인과 의견 교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런 그 항목을 넣은 것 같고요. 세 번째, 회계 기준 적용 부담 완화와 관련된 세 번째는 리피싱 조건부 증권 회계 처리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전환상환 우선주인데, 리피싱 조건이 있으면은 IFRS에서는 자본으로 분류할 수가 없고 부채로 봐야 됩니다. K갭에서는 이걸 자본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전에는 자본으로 분류하다가 이거를 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하니까 부채를 분류하면 이제 평가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보통 이게 주가가 오르면은 이 부채니까 이 파생 쪽에서 평가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무제표 손익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손익, 영업이익이 100억이 났는데 이 평가 손익이 몇백억이 돼서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부채니까 이게 평가 손실이 200억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 단기 손실이 100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손익 왜곡 효과를 IPO 갈 때라든지 관리 종목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겠다. 주석 공시를 별도로 표시하면 감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좀 하나 의견을 드린다면 이게 전환상환 우선주뿐만 아니고 전환 사채 같은 경우도 이게 똑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환권 대가라든지 조기상환권을 파생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평가 손실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환상환 우선주뿐만 아니라 신주 인수권 사채라든지 전환 사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IPO나 상장뿐만 아니고 금융권에서도 은행에서도 이제 차입을 한다든지 할 때 그때 대출을 해줄 때도 이런 좀 재무제표 손익이 왜곡되는 이런 손익 같은 경우는 좀 감안을 해주는, 그렇게 이제 제도권에서 금융권에서도 같이 좀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중소기업은 회계 역량이 좀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니 애로사항, 감사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질의서 작성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해주겠다. 이것도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기준과 관련된 부분,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4가지 정도 개선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외관법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 사항인데요. 24년도부터는 이제 1천억 미만인 상장사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면제를 해준 거죠. 대신에 이제 검토는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1천억 미만인 상장사 같은 경우도 비용 부담이 많이 줄 겁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받으려면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도 해야 되고, 또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보드도 보통 한 30에서 40%는 이렇게 상향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비상장사 범위, 기존에는 이제 자산 1,000억 이상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바꾼 거죠. 1,000억에서 5,000억으로. 그러면 이제 기업이 많이 준다. 3,000개 이상이 줄어서 3,841개에서 이제 800개로 많이 준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중견기업들도 어느 정도 비상장사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해서, 그러니까 주주가 5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 이런 경우는 기존 1,000억을 유지하겠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제 좀 규제가 더 필요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건 살려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 비상장사들 1,000억 이상인 비상장사들 꽤 많은데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죠. 감사인 선임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1,000억 이상이면 상장사와 준할 정도로 많은 규제가 있었는데 사전재무제표 제출, 감사인 지정 이런 부분,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검토용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은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부 감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소규모 기업 감사 기준을 적용을 하겠다. 국제감사기준위원회에서도 지금 추진 중인데, 이건 25년 시행 예정인데, 이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거겠죠.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고, 이것도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그만 회사들도 이제 감사인들이 똑같은 감사 기준 적용하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그 감사를 할 때 이게 똑같이 다 오장육부가 있고 감사 절차 다 동일하게 하다 보면 이걸 꼭 해야 되나는 그런 회의감도 많이 들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공시내시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완화를 시켜줬으니 이제 공시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구체화하겠다. 뭐 IT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공지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보고 자료, 보고 일정, 보고 내용, 회의의 내용,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화해서 공시 자료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고 포상금도 확대하겠다. 예, 기존에는 좀 이 포상금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더 상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회계 투명성을 좀 더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보완 방향입니다. 보완 방향까지인데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요거 일단 법 개정 사항은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1,000억 이하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면제는 인증 감사에 대한 부분은 외관법 개정이 필요하고 대형 비상장사 범위라든지 비상장사에 대한 내부의 관리제도 구축 운영은 이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감사인과 의견 보완이라든지 회계지원센터 감사 실무 이런 부분들은 바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연결은 이제 내년부터 사실 이게 좀 애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개정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냐면 이제 감사 계약도 다 체결하고 이제 연결 기준으로 감사 계약도 체결했을 거고요. 좀 빨리 적용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분법을 미리 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바뀐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연결 안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고 근데 조금 더 빨리 스텝이 약간 꼬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 아쉬움도 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성은 정말 좋은 방향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 산하 뭐 증선이나 금감원들이 혹시 좀 유연하다 그리고 이제 실무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 뭐 요새 뭐 정부 기관들이 뭐 시끄러운 기관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금융위는 또 이렇게 또 선도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규제 완화도 하고 실무의 그런 사항들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감사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완화가 되는 게 뭐 수익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들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완화는 아주 필요한 그런 가뭄의 담배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계 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회계 투명성도 많이 상향되고 있고 이런 규제 부분 너무 또 일반 관료주의처럼 이렇게 규제 강화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이 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이 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